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오늘도 다산성의 옵션으로 부자되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주에 하다가 못했던 옵션 짜는 방법을 갖다 계속해서 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어떤 전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와 2회에 걸쳐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저희가 하는 다산 시거리라고 하는 어떤 방법이 재테크의 혁명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no risk, no stress, no tax.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스트레스 없이, 세금도 없이 평생 매월 10%를 갖다 딸 수 있다는 슬로건 하에서 주식시장의 어떤 상황에서도 월 10% 이상의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식시장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할 때도 있고 급등을 할 때도 있고 하락을 할 때도 있고 폭락을 할 때도 있고 또 횡보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 주식시장의 상황에 상관없이 월 10% 정도는 이제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씩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월 10%를 수익을 갖다가 낸다. 이게 이제 리스크가 없다고 한다면은 대부분 경우 이제 요걸 갖다 이제 복리로 운용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복리로 운용을 했을 때 늘어나는 어떤 속도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재테크의 혁명이라고 할 수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 복리 조견표를 갖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해서 24개월, 그러니까 2년 동안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씩 이제 된다고, 그러니까 월금리죠. 이거는 월리 10%씩 된다고 했을 때 2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은 매달 이렇게 이제 늘어나서 2년 후에는 약 10배가 됩니다. 이 10배를 다시 2억 원을 갖다 투자를 갖다 하게 되면은 2년 후에는 다시 10배가 돼서 이제 2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0배가 되는 거죠. 약 20억 원 가까운 이제 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떠한 투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태까지 월 10%씩 해서 2년에 10배씩 늘어나는 어떤 그 재테크 수단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꾸준한 이제 연구와 노력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갖다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다산 시거리라고 하는 것이 코스피 200 옵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옵션이죠. 옵션에 콜 매수, 콜 매도, 푼 매수, 푼 매도를
같은 개수를 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옵션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때 너무들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전문가들이 다른 이야기로 많은 그 정작 투자에 필요하지 않은 많은 그 쓸데없는 지식들을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이고 옵션이 어렵구나 하는 데다가 옵션 하면 망한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듣고 하니까 이제 그 접근을 갖다 하기가 어려웠다고 제가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거는 일체 보실 필요 없이 콜 매수, 콜 매도, 풋 매수, 풋 매도를 하는데 또 어떤 걸 갖다 하느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제일 극외가는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걸 합성을 할 때 짤 때나 아니면은 그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제 보유해서 이제 그 계속 가지고 있는다 해서 이제 한자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말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안 했습니다만은, 차트 움직임이나 경제 동향 뉴스 같은 데는 일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 스트레스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그 매매를 하지 않고 2개 내지 3개, 4개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옵션에서는 그 매도를 할 때 그 증거금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매도할 때마다 발생을 하는 증거금을 이 매수를 하게 됨으로써 증거금을 갖다가 이제 더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금 한도 내에서 이제 최대한 합성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약 15%, 1억으로 하게 되면은 1,500만 원 내지 2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씩 했을 때 이제 1억까지면은 보통 한 40개, 30개 내지 40개 정도 이제 할 수 있는데, 40개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약 1억 5천 내지 2천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은 이 1억 5천 내지 2천은 이제 뭐랄까 빼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물론 모의 투자라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갖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항상 놔두고 어떤 그 주가가 크게 움직일 때 해지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치로서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요 장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어떤 때 이제 하게 된다 하는 걸 갖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주문을 갖다 하게 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사이보스 기본 화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요 창을 해서 여기서 6899를 치게 되면은 요런 창이 이제 생기게 되죠. 요런 창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뭐 오래 해서 이제 알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대신증권 이 사이보스를 갖다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 옵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를 갖다가 자세하게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보통 경우 한두 번 정도 옵션을 갖다 해본 분들은 대부분 다 이건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저하고 같이 하면서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제가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해 보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굉장히 편하실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런 이제 그 창이 있는데, 오른쪽에 중간에 있는 이제 메뉴에서 이렇게 12로 된 거 있는데, 이제 10개가 나타나느냐 5개가 나타나느냐 하는 걸 갖다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아래 위 폭이 5개로 이제 줄었죠. 이걸 갖다 왼쪽으로 이제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6899를 갖다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될 때는 옆에 그 설정을 갖다 눌러서 이 창을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요게 기본 환경인데 화면 표시가 지금 이제 작게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이제 60개 내지 70개로 이렇게 크게 이제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6899 화면을 갖다 누르게 되면은 조금 이제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꺼번에 그 이전에 이제 어떤 이제 종목을 갖다가 선택을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걸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종목 선택 창입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제 풋 옵션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4월달 같은 경우 제일 극외가, 말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제일 위에 있는 걸 이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30을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230을 누르게 되면은 요게 이제 23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의 어떤 풋 230의 가격이 0.14입니다. 0.14면은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갖다가 뭐 5개를 한다 그러면은 5개를 이렇게 누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예,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이제 조금 맞질 않습니다만은 어떤 기본적인 이제 방법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해서, 예, 아까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종목 선택 창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극외가, 풋 같으면 230, 예, 오늘 조금 이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예,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콜 같은 경우는 267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하나씩 이제 하나, 둘, 셋, 넷 해서 화면이 클 때는 요렇게 이제 4개를 해서 한 번에 보면서 하나씩 이제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이제 할 때는 요렇게 4개를 채워두고 왼쪽에 이제 매수 종목, 오른쪽에 매도 종목, 또 아래도 왼쪽에 매수 종목, 오른쪽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항상 안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이 매수고 요쪽이 매도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요 안쪽에서 거래를 갖다가 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저하고나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하실 때도 옵션에 있어서는 절대 네이키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항상 2개 내지 4개를 갖다 항상 같이 한다.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래서 이제 합성을 할 때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또 롱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첫째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옵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특징, 이익이 되는 특징과 이 어떤 이익이 안 되고 커지기만 하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만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서 하는 이제 그런 투자를 갖다 하게 되면은, 이 주가의 움직임을 소위 말해서 차트를 보고 할 때 그걸 갖다 어느 정도 안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 시장이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시장을 갖다 탓한다기보다는 여러 주체들, 그러니까는 외국인, 기관, 개인,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이제 가세를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만 이렇게 투자를 갖다가 하실 때나 아니면은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을 때도 어떤 감을 잡기가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오르는 것 같은데도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 같은데도 다시 오르고 해서 감을 잡기가 힘든데, 이것을 이 네이키드, 그러니까는 한쪽 방향으로 해서 쫓아다니려고 해서는 절대 이걸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97%의 대부분의 그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이 깡통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극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개 내지 4개를 갖다 항상 같이 이제 보유를 한다. 그리고 매매를 갖다 자주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4개씩 이 2개씩
4개를 갖다가 한 다음에 매수 매도 해서 2개, 4개, 2개, 4개 해서 이제 짜게 되면은 이 대신증권에서 제공하는 모의 투자 시 제공하는 약 1억 원을 가지고 약 40개 정도를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40개 정도를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요 하나하나를 갖다가 저희들은 한 세트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40세트를 갖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요렇게 이제 40세트를 갖다가 가지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차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듣고 3월 5일 날 짠 겁니다. 3월 5일 날 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차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2주일이 지났죠. 불과 2주일 열흘 정도 만에 1226만 28만 4천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생 상품이 이제 당일 매매 손익주를 갖다게 되면은 청산 후 총 평가 금액이 1억 1214만 원이 이제 그 수익이 이제 돼 있는 거죠. 이 다른 뭐 저기 증권회사의 모의 투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대신증권도 실제랑 거의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서 수수료까지도 다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큰 그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자기만 하고 이렇게 남들은 이제 뭐 구경만 한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모의 투자 등록만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게 되면은 요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들 하는 걸 구경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걸 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어려우냐? 하나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옵션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구나. 물론 요거는 이제 기초 단계. 이대로 이제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번 중에 6번, 7번은 뭐 요런 근처에서 다 수익을 갖다 이제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만 더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손실이 안 나겠구나 하는 걸 갖다 이제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눈으로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9801 화면으로 이제 돌아가서 왜 이제 제가 9801 화면을 갖다 돌아가느냐 하면은 요 오른쪽 아래에 나오는 이 그래프, 요게 이제 손익 그래프인데 이 손익 그래프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다시 돌렸습니다. 옵션, 특히 이제 저희 그 다선 시갈로 이 어떤 합성 이제 저희는 매매가 아니니까 합성 투자죠. 투자를 갖다 하게 될 때는 합성 투자를 갖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요게 이제 제로 라인입니다. 요 제로 라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수익이 이제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252.5에 짜가지고 짜자마자 합성하자마자 이제 수익이 생겼네요. 근데 이제 대부분 경우 요 근처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점점 이제 그런데 요 바깥에 있는 마른 목골이 이제 소위 만기 손익입니다. 만기 손익. 만기 손익이란 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4월물 같으면은 4월 달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이제 청산이 되는데 청산이 될 때 요 바깥에 그러니까는 요 바깥 그러니까 이제 콜로 치면은 272.5보다도 안쪽에 풋으로 치면은 232점보다도 안쪽에만 들어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수익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 만기 그러니까 이론 손익이 만기 손익에 점점 올라갑니다. 물론
이 주가의 흐름이 한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되면은 이론 손익 자체는 이제 이 하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많이 가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도 내고 계속 이제 한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마이너스가 이제 평가손이 보이죠.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안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이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주가라는 게 대부분 경우 왔다 갔다 하고 제일 좋은 거는 가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제 수익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갔다가 이제 오는 겁니다. 갔다가 와도 결국은 횡보가 되는 거고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이제 수익이 이제 계속 나는 거죠. 요게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내리거나 올라가도 그 자리 근처에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또 설사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갔다. 뭐 어떤 급하게 미국이 뭐 급락을 했다든지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올랐다든지 해서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게 되면 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 수익을 내는데. 그러니까 요 만기 손익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은 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일 가여탁 현금만큼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합성투자 진행 시에는 이게 이제 점점 한 달 동안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수익이 나면서 만기 손익에 이제 쫙 붙게 되는 거죠. 이제 종료 시.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있던 어떤 그 이론 손익이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붙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다 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방법을 알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했는데 청산 후 총 평가 금액은 현재의 어떤 수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회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9801 화면하고 6197 화면 두 개만 이렇게 딱 띄워두면은 9801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청산 후 평가 금액이 똑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처음에는 이제 거의 이제 그 금액이 이제 비슷합니다만은 한번 이제 이 9801 그러니까 이제 이 합성을 갖다 다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금액에다가 9801 화면에서 이게 그 생겨나는 손익이 더해져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거죠. 요 이길 가해탁 현금은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 4월 말에 아까 이제 4월 말까지 요 합성이 다른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요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은 요 금액이 이제 생겨난다는 겁니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간단한 이제 논리인데, 그러니까는 이 매도가 수익이 나는 것은 그 매도가에서 평균가에서 현재가를 갖다가 뺀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수가 수익이 나는 것은 현재가에서 이 매수가를 갖다가 빼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난다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면은 매도가 1.06인데 현재가가 0.05가 돼서 많이 줄어가지고 수익이 2천만 원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제일 이제 막판에 그러니까 4월달 옵션 결제일 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게 전부 다 0이 돼 버립니다. 0이 돼버리면은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전부 다 수익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전부 다 손실이고 손실이고 이건 수익입니다. 그러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간단해지죠. 자, 계산은 아까 이제 맞으면은 콜 매도가 빼기 콜 매수가, 풋 매도가, 콜 매수가 해서 더하고 빼고 해서 하게 되면 0.7682가 나옵니다. 그러면 0.7682에서 그러니까는 1.0이 지금은 이제 50만 원이죠.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을 곱하고 지금 이제 개수가 40개씩 있지 않습니까? 요 40개씩 수량이.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또 40을 갖다 곱하게 되면은 약 1,536만 4천 원 이제 계산이 딱 바로 나오죠. 요게 아까 봤던 요게 요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산 시걸에서는 합성을 갖다가 하는 순간에 어떻게 이제 될 것이다 하는 게 9801 화면과 6197 화면으로 해서 대강 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가지고 이 양쪽으로 크게 어느 한쪽으로 이제 가는 것만 알 수 있다면은, 그리고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만 할 수 있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수익을 갖다가 내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2, 3분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는 이제 가끔 제가 하고 싶은 이제 말들을 갖다 가끔 이제 써 놓는데, 공부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많이 쓰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제 들어왔던, 그리고 했던, 공부해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죠. 이 공부가 사실은 이제 원래는 그 중국 고전에 있는 얘기인데,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공부란 말이 이제 다시 이제 뭐랄까 수입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부라는 게 스터디의 이제 의미로 이제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터디라는 것은 리딩, 책을 읽고 기억을 해라는 거죠. 뭘 위해서?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읽고 기억을 해라 하는 겁니다. 원래 스터디의 어떤 의미라는 것은 읽고 생각하고 창조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공부의 뜻은 이제 뭐냐 하면은, 원래 공부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제 일본에서는 그 공부란 말이 따로 이제 있습니다. 그 벤교라고 해서 이제 한자로 쓰면 이제 면강이라고 쓰는 이제 그걸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요 의미입니다. 근데 공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생각하고 창조를 하는데 이 시행착오를 갖다가 겪어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제 하는 이제 과정을 오히려 이제 그 한마디 단어로 이제 공부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이 어떤 공부의 의미를 갖다가
차원 높게 이제 한번 이제 해석을 갖다 해보면은, 대학에서 이제 대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이 다녔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유니버시티의 뜻입니다만은, 그 유니버시티가 한국에 들어온 거는 얼마 안 됐죠. 아마 제 생각에는 저기 일제시대 1910년 이후에 아마 이제 들어왔던 걸로 되는데, 대학에서 그 공부하고 비슷한 의미로 이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이제 그 아주 그 멋진 말이 있죠. 경물치지, 경물치지는 이제 제 카카오톡 이제 그 문패로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어려운 말입니다. 이 경물의 어떤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송나라 시대 주자학과 양명학이 나눠질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크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철학에서 할 얘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는 이 물에다가 겨울 갖다가 준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물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이제 어떤 그 물건이 아니라 모든 어떤 사상, 마치 이 불교에서 색즉시공이라고 할 때 그 색이 모든 어떤 사물을 가르치듯이, 여기에서도 물도 모든 것에 대해서 격을 갖다 부여한다. 그리고 이제 치지, 이를치, 알지니까 끝까지 이제 알려하며, 성의를 성실한 뜻과 바른 마음을 갖다 가지고, 이건 어떤 이제 방법론에 관한 얘기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자기 몸을 수련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 천하를 갖다가 이제 평화롭게 하라 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는 이제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고 제지어지선이라 하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말도 있습니다. 대학이 나가야 할 길은 진리를 밝혀서 국민을 새롭게 하고 계몽하고 지극한 선의 이름에 있다 하는 이제 이 좋은 말. 다산 이제 제가 다산의 부자되기란 타이틀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시대의 조류에 맞게 이름을 갖다 붙인 것 뿐이지, 정말로 제가 이제 가졌던 어떤 진실한 뜻은 위에 이제 가르침처럼 원리를 밝혀내서 투자 손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도와주자 하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경탄을 하고 감탄에 맞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정말 놀라운 수많은 가르침들이 BC 500년경에, 그러니까 BC 500년경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가 다음에가 이제 그 진나라죠. 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에 이제 아주 큰 이제 그 뭐랄까 그 내용이 함축가 되어 있는데, 공자의 가르침이, 공자가 죽고 나서 약 500년 동안 아무도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맹자가 한 100년 후에 나타나 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자의 가르침을 갖다가 다시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싸워가면서 이제 새로 이제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갖다 겪고 겨우 세워놨더니 이제 중국이 통일되면서 진나라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진나라가 들어서면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분서갱유라는 게 있죠. 그런 그 이제 진시 황제 생각은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 쓰잘데없는 거 다 필요 없다. 책이란 책은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종이책도 페이퍼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간이었죠.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책이라고 쓰는, 네. 그러니까 대나무를 갖다 끼워야 하는 이제 그 책이었죠. 이 책들을 갖다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제 불살라 버립니다. 그게 이제 소위 분서갱유라고 하는 이제 그 인류사의 큰 이제인데,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가끔 가다 일어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왕들이 아니면 이제 통치자가
또 학문을 갖다 굉장히 이제 그 중시하는, 융성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직도 진리로서 우리가 이제 아주 앞에 얘기했던 이제 여러 그 말들은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시대를 초월하는 이제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 유교의 이 가르침들은 사실은 이제 혼돈의 시대, 이 어떤 그 사회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그냥 힘만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이 시대를, 이 혼돈의 시대를 이제 인의와 예지로서 질서의 시대로 만들었다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런 어떤 그 케이오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소두에 드리느냐 하면은 다음에 이제 드리는 이제 어떤 말을 갖다 꺼내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주식 이론에서도 이제 그 소위 케이오스, 카오스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랜덤 워크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주가는 일정한 법칙 없이 제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는 개구리가 튀는 방향과 주가가 튀는 방향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마치 이것이 이제 진실인 양,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잘 모를 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을 갖다 할 때는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케이오스 이론이나 랜덤 워크 이론이 이 사실이라면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의 그 틀인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제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요게 이제 최근에 3월 달에 들어서 이제 일봉 이제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뭐랄까 좀 혼란스럽게 이제 보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5일 이평선을 갖다 하나를 딱 그어줍니다. 그어주고 거기에 이제 성격을 갖다가 한번 부여를 갖다 한번 해보죠. 캔들, 즉 주가의 움직이면 이동평균선의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가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오를 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네. 그 맞죠? 네. 그리고 상승을 할 때는 이평선의 위쪽에서, 하락을 할 때는 이동평균선의 아래쪽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갖다가 그러니까 해보고, 맞나 안 맞나를 갖다가 이제 시뮬레이션 혹은 테스트를 갖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주가 혹은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벗어나는 경우, 그러니까는 이동평균선은 상향을 하는데 주가가 이제 아래로 간다 혹은 아래에 있다. 아니면은 주가는 떨어지는데, 그러니까는 이동평균선은 떨어지는데 캔들이나 이게 이제 위에 있다. 라고 할 때는 요거는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변곡점 때는 이게 이제 먼저 내려가서 이걸 갖다 끌고 내려갑니다. 이건 이제 변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 오르다가 내려갔죠.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이 끌려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이거는 다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요 두 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와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어요. 다시 한번 두 개가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어떤 힘이 이 작용을 갖다 해서
이동 평균선 자체의 어떤 기울기 자체를 갖다 변화를 갖다 시킨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주가가 변화를 갖다가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이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캔들이 어느 한쪽이 먼저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계속 음봉이 이제 보이더니만은 결국은 이제 이동 평균선이 꺾였죠. 꺾여가지고 이제 내려가죠. 내려갈 때, 정상적으로 내려갈 때는 항상 이동 평균선의 아래에서 이제 그 위치를 하게 되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여기에서 이 이동평균선이 하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제일 마지막에 어떤 캔들 자체가 이동평균선의 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은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거나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캔들 이제 그 HDS에서 있다면은 최근에 거니까 한번 이제 보시면은 다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지금 이제 횡보 비슷하게 이제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이제 그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보조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지표는 굉장히 많죠.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소위 말하는 이제 주지표가 뭐냐 하는 거죠. 메인 지표. 메인 지표가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하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있고, 요 둘의 이제 관계를 갖다 가지고 이제 설명을 갖다 하는 거죠. MACD라든지 아니면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몇 가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 보조지표도 대부분의 경우 그 이동평균선의 그 아류랄까요? 그 뭐랄까 재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성격이 동일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이제 이동평균선의 그 기본적인 성격에서 이제 보여드린 이 이동평균선을 따라 움직인다 하는 이제 그런 점들, 그리고 이제 상승이면은 이평선을 위에서, 하락이면 아래서 움직인다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차차차차 앞으로 하나씩 이제 그 해 나가면서 어떤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투자를 갖다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만 이제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것은 사실은 인터넷 뒤져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제가 이제 이 가르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아니면은 투자에, 매매에 필요한 것, 그리고 저희가 하는데 필요한 것만 딱 가르쳐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기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외에, 그러니까는 저하고 같이 투자를 갖다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어떤 그 보조지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하나가 제대로 잘 맞지도 않지만은 두세 개를 이렇게 같이 놔둔다고 해서 어떤 상승작용, 그러니까는 더 이 주가를 갖다 판단하는데 더 이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그 반대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맞고 어떤 때는 저게 맞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린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를 갖다가 이제 보긴 보지만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안 보죠. 헷갈리는 저기 뭡니까 거래량 지표도 이제 전혀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생각에는 이 간단한 차트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 또 거기서 대부분 이제 늘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가지고도 다 이제 할 수 있고, 여러분한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 이동 평균선이 단기 이동
평균선에 비해서는 이제 쉽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이제 잃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짧은 스팬의 어떤 그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보고 이제 거래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제 잃게 되기 쉽다.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몇 번 드렸는데, 짧은 걸로 보게 되면은 이동평균선 자체가 이제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어떤 기준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일일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움직임을 갖다가 다 먹겠다 하는 거는 이제 바로 자살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걸 갖다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면은 리딩이라고 해서 날 따라해, 이거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경우에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하게 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그 참고 지표로 삼아야 됩니다. 느리지만은 확실합니다. 한번 방향을 잡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이제 흔들리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단기 이제 분봉, 뭐 이렇게 5분봉, 10분봉을 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들한테 5일선도 자체가 이제 변동이 심하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다 하면은 저 친구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5일선, 10일선 저도 믿질 않습니다. 다 보기는 보되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이거는 뭐 어차피 변하게 돼 있는 거니까요. 이 단기 이동평균선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갖다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이게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오를 때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떨어질 때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큰 힘 자체는 상승일 때는 큰 어떤 그 장기 이동평균선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 일일이 먹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을 갖다 제대로 아는 경우에는.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거래 자주 많이 하지 말라 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전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거래를 할 필요가 없죠. 예.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달라는 이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다산 선생은 이제 그 조선 후기의 그 실학자의 대표적인 이제 학자죠. 원래 이제 이분은 그 관료 생활을 갖다가 한 20년간 가까이 했었습니다. 이제 태어난 이제 해는 1762년으로 작년, 재작년, 이제 2012년도에 다산 선생 탄생 250주년 이제 기념회도 이제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산 선생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이름도 이렇게 잘 못 들어봤다 하는 이제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762년도에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이제 경기도 광주, 지금으로 하면 이제 남양주시 정도입니다. 아버지 정재홍과 이제 어머니 이제 윤씨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뭐 다른 이제 그 재밌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살 때 이제 그 풍산 홍씨집, 이제 집은 여주였는데 서울에 있는,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그 양반집으로 이제 그 장가를 오게 됩니다. 이제 옛날에는 그 장가를 갔다 가게 되면은 첫 애를 낳을 때까지 그 처가살이를 하는 이제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살 때 그 서울로 와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실학자,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이제 하는 그 젊은 이제 학자들 갖다 많이 만나게 되죠. 박제가, 이동무, 이가환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연암 박지원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 열하일기를 지은 아주 그 참 대표적인 그 풍운하죠. 그 자세한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그 다산 정약용이 박지원은 만나지 못했다고 이제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격이 많이 틀리기도 했겠죠. 열심히 이제 공부를 갖다 해서 22살 때 이제 진사과, 그러니까는 이제 고시의 이제 한 형태죠.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격한 사람들 갖다가 이제 그 당시 그 임금이 이제 정조였습니다. 정조. 정조 임금은 이제 조선 시대를 갖다가 통틀어서 이제 영조, 정조 이래가지고 그 학문을 갖다 굉장히 숭상했던 그런 이제 임금으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제 그렇게 그 학문을 좋아하고 학자들 갖다 우대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실학이라고 하는 그 많은 이제 문인들이 이제 배출이 되고 많은 이제 작품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사과에 합격을 해서 그 정조가 그 다산을 갖다가 눈여겨보고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귀여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제 일들을 갖다가 이제 맡기죠. 홍문관이라고 하는 이제 그 대가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은 지금으로 하면은 그 국립도서관쯤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자리를 갖다 줘서 일을 갖다 하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일들을 갖다가 많이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를 갖다 통틀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당쟁 싸움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산 정약용은 이제 시파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남인 뭐 이런 계열인데 이제 벽파가 이제 그 뭐랄까 그 반대파였습니다. 이 정조가 이제 그 다산 정약용을 갖다 굉장히 총애를 갖다 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시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계속 그 모함을 갖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함을 갖다가 해서 이제 이 그 다산 정약용이 여기저기 이제 그 뭐랄까 조그만 이제 그 읍에 그 진사자라도 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이 40세가 되던 이제 1801년입니다. 이때 이제 정조가 죽습니다. 예, 정조가 죽고 이제 순조가 즉위를 갖다 하면서 이 양반이 이제 그 반대파들의 모함으로 해서 이제 귀양을 갖다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포항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천주교 이제 어떤 그런 그 신자 뭐 이런 다킬 때 강진으로 다시 이제 가서 18년 동안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다산 정약용의 그 작품들이 이 유배 기간 동안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목민심서, 흥음심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작품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한 번씩 또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살았나 하는 이제 그것들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산 선생의 그 대표적인 이제 그 뭐랄까 사상이 이제 애민 사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합니다. 방법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은 다산 선생은 그 이제 여러 가지 뭐 자연적인 저술도 많이 남기겠습니다만 이 관리들이 그러니까 소위 공무원들이 제대로 잘 해야지만은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제 잘 살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이 그 관리들의 어떤 그 행동 양식을 갖다가
많이 꼬집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책으로 남긴 것이 이제 그 목민심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때가 이제 1700년대, 1800년대 초였는데도 거의 모든 작품들이 다 한자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한문이죠, 한문. 한문으로 쓰여져서 이걸 갖다가 다시 이 해석을 갖다가 하는 이제 파트가 있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각자가 다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해석을 갖다 한 것들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다산이 그 자식을 갖다가 9명을 낳습니다. 9명을 낳는데 6명이 전부 다 이제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 자신도 10살 때쯤 그 마마, 그러니까는 이제 천년두죠.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그 한 번 이제 그 마마가 천년두가 돌고 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다산 정약용이 그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잃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병으로 이제 그 죽게 하면서 그 가슴 아팠던 얘기들을 갖다 이제 많이 이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것은 마과해통이라고 해서 그 천년두에 관한 천년두 이제 퇴치법을 갖다가 이제 쓰기도 하죠. 이런 이제 그 다산 선생의 그 애민사상을 뭐 제가 이제 아주 부족합니다만은 이제 조금 이제 그 배워서 이제 다산 선생님과 같이 이제 좀 우리 그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이런 그 필명을 갖다가 쓰게 된 것입니다. 아주 부끄럽습니다. 예,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저하고 같이 이제 옵션으로 부자되기라는 타이틀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이제 옵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하고 계속 이제 하시게 되면은, 필요 없는 것들 다 제거하고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사실 그 필요한 부분은, 뭐 옵션의 이제 전부라고 해도 되고, 이 기본적인 뼈대를 갖다 알고 난 다음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과정을 갖다가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리고 이제 그 용어들을 갖다가 다 기억을 갖다 하면서 하려고 그러면은 전혀 진도가 안 나가지만은 지금은 한 3주 동안 많은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했죠. 매수도 해보고 매도도 해보고 합성도 해보고 이제 다 해봤습니다. 이걸 갖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평생토록 이렇게 반려자가 될 수 있는 좋은 캐시박스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계속 저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